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kum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콘도 투자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그냥 콘도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은 여러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도움이 되는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면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제가 콘도를 찾을 때 체크하는 부분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껏 아마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콘도에 접근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똑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콘도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콘도를 찾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 콘도를 찾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분들 계시냐면, 상담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요, 그거는 됐고요, 그건 알겠고요, 콘도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은 해드리지만 그 뒤로 그분한테 연락을 안 드립니다. 그런 분들하고 거래를 하면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하고는 거래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정보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하던 고정관념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이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 컨텐츠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이트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이 사이트가 쓸모가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렌탈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와 있는 렌탈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해 보면 에이전트가 받는 게 아니고 회사에 아가씨가 받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락 준다면서 연락처 받아놓고 연결시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찾을 때나 필요한 겁니다. 그 이외에 물건을 찾는 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거는 예전에 얘기를 했고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로케이션을 볼 때, 물론 로케이션이 나쁘면 처음부터 아예 볼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지역적 로케이션과 저 같은 사람이 보는 지역적 로케이션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특정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지역이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도상으로 보면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아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가 통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이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속도 아니고 통로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적 거리감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 부동산적으로 보면 전혀 그 지역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에까마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에까마이하고 아무짝에 관계없는 지역이지만 이름을 에까마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조금 안으로 와도 이건 에까마이에 있는 콘도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에까마이 로드 안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특정 위치를 벗어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번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전철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런 것부터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콘도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가격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몇몇 분들은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콘도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지 안다면 왜 그렇게 제가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인데,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우리 여기 빨랑까오라고 합시다. 여기 빨랑까오 역세권 앞에 콘도가 많죠. 그래서 요 빨랑까오 역세권 앞에 있는 콘도라고 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딱 처음에 보면 로케이션부터 안 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면적당 가격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지, 이 콘도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저층부터 최고층까지 유닛들이 쫙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닛들의 면적당 가격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가격도 곧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가격이 있고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격이 안 변하고 연 넘어갈 때 가격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분기마다 가격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이 지금 산 유닛 자체가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 잘 모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층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맨 끝에가 40층이라고 하고 40층, 39층, 38층이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요걸로 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 보시면 27, 28, 31, 32, 35층 똑같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40층, 39층, 38층이 요 형태로 똑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냥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유닛의 형태도 우리 올라갈수록 똑같다라고 합시다. 그냥 1층부터 40층까지 똑같다라고 합시다. 1층에 타입 A가 있고 2층에 타입 A가 있으면 그냥 형태만 똑같고 가격만 다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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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 올라갈 때마다 면적당 가격이 균일하게 변하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스퀘어미터당 1000바씩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균일하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00밭, 두 번째는 2000밭, 세 번째는 3000밭 하다가 그 다음에는 1000밭, 그 다음에 3000밭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35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35층, 34층, 33층 가격이 있습니다. 이걸 A라고 하고 A 타입의 가격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32, 31, 30층이 또 있죠. 자, 그러면 요 세 층을 왜 세 층씩 나눴냐면 가끔씩 보면 35층의 A 타입 가격보다 32층의 A 타입 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묶음 묶어서 가격대가 균일하게 변하고 요렇게 묶어서 가격대가 균일하게 변하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가격들이 더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32층의 가격이 35층의 가격보다 비싸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9층부터 28층, 27층은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훅 꺼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밑에 층 3층은 또 가격이 높아져서 25층이 29층보다 비싼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요 세 층마다 오르는 걸 따져보면 정말 잘못하면
어떤 거는 29층은 32층보다 비싼데 28층은 32층보다 싸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완전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균일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콘도를 사러 쇼룸에 들어가거나 콘도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35층보다 32층이 비싸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35층을 주겠습니까? 32층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32층부터 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5층, 34층, 33층은 다 팔렸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팔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구경 열심히 했고 내가 인터넷 보고 잘 골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덜컥 계약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냥 비싼 유닛을 산 겁니다. 35층보다 더 낮은 층을 훨씬 비싸게 주고 산 거죠. 그러면 처음 살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닛을 지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닛을 지정해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콘도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전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살 수 없다는 걸 인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가격 체계는 정말 콘도마다 전부 다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회사인데도 콘도마다 가격 체계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런 케이스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콘도를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케이스처럼 여러분들이 32층을 35층보다 15% 이상 비싸게 사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처음 사면서부터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잘못 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콘도 사놓고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3층별로 끊어서 해준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끊어준 겁니다. 그런데 한 층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층을 안 가리고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아예 한 층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갭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건설사에 가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딴소리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매니저급하고 얘기를 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거 맞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층을 주실 때 앞뒤로 3층씩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분양하는 콘도에 들어가면요. 좋은 유닛은 딱 빼놓고 판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컷하고 태국인 컷하고 갈려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잘 팔릴 유닛을 다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 접근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금으로 이 동네에서는 콘도를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한 겁니다. 또 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런 가격,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는 콘도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 가격으로 사면 너무 비싼 콘도를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공아저씨 싫으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콘도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태국인 에이전트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콘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찾는 겁니다. 그냥 에이전트 해버리면 그 회사에 있는 에이전트가 전부 다
좋은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 콘도에 접근할 때는 콘도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